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 SDI의 계약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벤츠사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 3사의 2차 전지 배터리를 모두 다 납품하게 됐습니다. 삼성 SDI와 벤츠의 배터리 공급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배터리의 종류는 3원계 NCM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니켈의 비중이 80% 이상인 배터리고요. 배터리 유형은 각형 배터리로 중소형 SUV나 쿠페 자동차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라던가 공급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계약상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계약 규모는 9조에서 10조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내후년에 적용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벤츠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BMW 그리고 아우디를 포함해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3사를 모두 다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요.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배터리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배터리의 모형이기도 한데요. 보통 자동차 배터리를 탑재하는 공간 자체도 직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형이라던가 팩형,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공간 싸줄 수 있는 그런 게 보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형 같은 경우가 딱 맞게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형이 삼성 SDI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배터리죠. 벤츠의 전략이 변화한 게 이번 공급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주요한 내용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곳곳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유럽의 정책적인 지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벤츠도 CATL 중심의 구조에서 삼성 SDI까지 포함을 시키는 굉장히 고객들을 여러 방면으로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삼성 SDI와 벤츠의 계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가 발벗고 나섰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벤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실제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번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시장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 SDI의 계약 체결이 들려오고 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제목을 갖고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우선 ESS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는 셀사 중에 가장 좀 독보적으로 ESS 시장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업별 부분별 매출 비중과 그리고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지금 가장 짙은 파란색이 ESS고요. 회색이 전기차, 그리고 노란색이 소형전지, 그리고 주황색이 전자재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만 하더라도 소형전지가 가장 크게 실적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 더 전기차가 갖고 있는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슬슬 이 ESS 부분이 이제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파이를 더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ESS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적자도 ESS의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만회될 것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보시게 되면 전기차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의 낙폭도 축소가 되고요. ESS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게 된다면 전기차 부분의 실적이 감소폭이 완전히 줄어들고요. ESS 부분이 더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삼성 SDI의 전망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망치를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선 여전히 적자는 지속하지만 적자폭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대형 전지 쪽에서 적자폭이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ESS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ESS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 그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6.5%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수용전지라던가 전자재료 역시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전격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2차 전지의 업황 자체가 올해 초에는 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기대치가 점점 낮아졌었는데 그게 이제는 바닥을 딛고 반등할 것이고 특히나 유럽 중심으로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상승 요인 총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기차에서 이제는 ESS로 생산 라인이 전환되게 되고 미국 시장의 ESS 시장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를 통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유럽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유럽 시장에 곳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동률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가 지금 11조가 넘어서는데 이것까지 평가된다면 지금은 낮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가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되게 된다면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로봇까지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47%가량 상향된 5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 SDI가 급등을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넘어섰다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벤츠와의 계약 소식을 들려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계약 규모는 2조 600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약 7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 계약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독일 완성차에게 최초로 국내 기업이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LFP 배터리는 보급형 시장에 들어가는 배터리로서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원계뿐만 아니라 LFP 시장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LFP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3사들은 어떠한 걸 좀 주력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3사 중에 가장 다양한 배터리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용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가 주력 배터리고 고출력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배터리입니다. 지금 GM이 주요 수주 브랜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ESS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긴 수명과 높은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배터리 쪽에 좀 힘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력 제품들을 보더라도 하이니켈과 전고체가 주력인데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길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높은 밀도와 화재에 안전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년 양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셀투팩 제품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제품의 부피는 줄어드는데 밀도와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닛산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ESS 같은 경우에도 플랫아이언, 그러니까 북미 지역과의 계약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배터리사마다 다른 모멘텀 갖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전부터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줬습니다. 저도 2차 전지 브리핑을 해드릴 때마다 중동의 전쟁으로 2차 전지의 캐즘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고유가에 대한 가능성이 확산이 됐고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가 비싸서 안 샀는데 기름값이 더 비싸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부각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지금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그 돈을 풀고 있고요. 이게 국내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ESS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탈중국의 공급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이 정말 이제는 캐즘을 딛고 지속적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